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입니다. 오늘 신박사TV 최초로 1일 3영상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제 고 작가님한테 이거 영상 올리고 나면 엄청 혼나고 욕먹을 텐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엄청 꾸중 들을 거예요. 왜냐면은 고 작가님이 이거 1일 1영상으로 줄이라 그랬는데 1일 3영상 했으니까 그 만나면은 토요일날 만나는데 광주 가갖고 뒤지게 맞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고 작가님 하나면 되게 무서운데 여러분이 때리지 말라고 댓글로 써주세요. 신박사님 때리지 말고 용서해주라고. 왜냐면은 진짜 저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갖고 1일 3영상을 긴급으로 찍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우리나라 망할까? 이제 진짜 우리나라 망할까? 이 영상을 올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댓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진짜 문해력이 낮구나, 우리나라가. 이거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들이랑 우리 졸벤져서 분들이랑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앞으로 정말 꼭 극복해 나가야 될 일이다 라고 정말 진짜 다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개는 꼭 바로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무려 1일 3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거기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말도 더럽게 싸가지 없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차단을 했는데, 뭐 저보고 보고서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서를. 저도 보고서 봐요. FN 가이드도 보고, 고 작가님은 거의 다 보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저보고 뭐 경알못이라고 보고서를 보고 좀 너가 무식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홍춘욱 박사님은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 예? 근데 왜 홍춘욱 박사님이 넘사벽이냐면은, 홍춘욱 박사님은 국민연금에서도 계셔갖고 돈을 엄청나게 크게 굴리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돈 좀 굴려봅시다 그 책으로 거기서 나온 기법으로, 제가 이제 정확한 표현 금융 용어를 모르는데, 거기서 자기가 개발한 포트폴리오로 금융기금 그 국민연금에 뽑히셔서, 제가 알기로 당시에 뭐 보통 이렇게 뭐 금리가 뭐 2% 3%였다면은 홍 박사님이 수익률이 뭐 5, 6% 해갖고 고가도 막 A고가 받고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는데 거기서도 엄청 상위 고가 받으셔서 또 키움으로 본인이 나오면서 본부장으로 이상가 그걸로 스카웃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고서를 저보고 보라는데, 저는 홍 박사님한테 채팅하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는데, 홍 박사님은 베스트 애널상을 2번 받으신 분이에요. 이코노미스트예요. 아니, 저는 지금 그런 분이랑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거 이제 제가 들은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건데, 저보고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걸 뭘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딱 하나 제대로 저한테 걸린 게, 뭐 주절주절 쓰다 거기 디스플레이 얘기를 썼어요. 뭐 디스플레이 얘기를 썼는데, 뭐 자기가 명문대를 나왔고 알만한 기업에 있어갖고 자기가 똑똑하대요. 그런 사람 치고 제가 똑똑한 사람 못 봤고,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그분이 5시 몇 분부터 그 글을 써셨는데, 근무 시간에는 근무를 하세요. 직업윤리의식부터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디스플레이 뭐 그분이 뭐 말을 뭐 아사모사하게 써갖고, 제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근데 내 디스플레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LCD면. OLED는 아직 멀었고요. LCD는 다 따라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스케일 다운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8K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제 16K도 나오냐? 그게 기술적으로 여전히 가능해요. 되게 어려운데 가능은 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눈에 인식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 개발을 해봤자 지금 4K랑 8K를 만들어 갖다 놔도,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 요런 것만 있지 진짜 화질 차이에서 크게 나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사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거리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당연히 화소 차이가 나는데, 가시거리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가시거리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아무튼 적정 가시거리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그 UHD랑 8K랑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눈의 한계입니다. 눈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테크 기술이, 그러니까 테크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얘네가 따라오면은 가격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요 구조인데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저 4, 5년 전에 있을 때 LCD 라인은 중국이 10.5를 먼저 간다고 BOE가 선언을 했고, 근데 삼성은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수지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BOE나 이런 데서 패널을 받아 쓸어서 싸구려만 싸구려 TV는 LCD를 중국에서 받아 쓰고 우린 프리미엄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QLED랑 OLED랑 LG는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어때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디스플레이 망한다는 얘기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20년 전부터, 한 15년? 15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겨우 다 따라잡히고, 실제로 LCD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
중국한테 거의 패권을 뺏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OLED가 있어서 천만다행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VR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VR은 이 가시거리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화소수를 높여야 되고 거기서 쓸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OLE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서도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보고 뭐 보고서 퇴령하고 뭐 하는데, 일단은 싸가지가 없어갖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5만 원 어디서 나오는지 저보고 무식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을 모욕하면서 토론하는 거는 무식의 끝판왕이에요. 그분 정신 차리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낼름 지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졸꾸러기 분 중에는 똑똑한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서민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국민이 도와갖고 대기업이 일어섰는데,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만 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말을 쓰셨는데, 여러분, 사내 유보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업이, 이게 회계 용어인데 정확하게 제가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그 대차 대조표에서 뭐랑 이렇게 더한 건데, 아무튼 제가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현금이 아니에요. 설비, 부동산 이런 게 다 사내 유보금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산매연료고객이 50조 있다. 그럼 깔아놓은 라인 있죠? 그게 17조짜리다. 그러면 그게 사내 유보금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찾는 거를, 제가 이게 경제 관련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로 검색을 못해서 한국말로 그냥 사내 유보금 쳐보니까 2015년 사전 기준으로, 여러분 2015년에도 여전히 정치인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잔뜩 쌓아놓고 쓰지 않는데 그러면 쓰냐? 이 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사내 유보금에서 현금 자산은 GDP 기준, 그러니까 OECD 기준인가, GDP 기준으로 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GDP 기준으로 8개국이 22%가 사내 유보금 중에서 현금 자산인데 우리나라는 9%고, EU 기준으로도 EU가 사내 유보금에서 현금 자산이 14%인데 우리나라는 9%였어요. 여러분,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그냥 돈이 아니어서 이렇게 꺼내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있으면은 팔 방법도 없고 꺼내 쓸 방도 없고, 라인이면은 아예 그냥 그거 돌아가기 때문에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진짜 안타까워서, 내가 이거를 진짜 이게 1일 3형사하면 고 작가님한테 두드러 맞을 텐데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찍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 작가님한테 용서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영업자가 망하는 이유,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 그리스,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자영업 비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자영업 망하는 얘기가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있었던 일이고, 근데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너무 빨리 올리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민주당에게 투표를 던졌지만, 저는 최저임금을 조정을 해야 되고, 저는 근무 시간도 무조건 52시간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지켜라는 것도, 그것도 어떤 보완제를 두고 해야 돼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니까 그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불법이어서 그게 불법이 됨으로써 일을 못하게 돼서 기업이 망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은 괜찮아요. 대기업은 칼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플렉서블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중소기업에는 거기다 지원금을 주던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올려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많이 망해야 돼요. 사실요.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은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리테일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자영업이라는 거는 다 로컬이었어요. 로컬. 복잡계에 속하지 않은 로컬 경제. 이렇게 어디 슈퍼 같은 게 있으면은, 뭐죠? 슈퍼 같은 게 있으면은 일정 반경으로 사람들이 사러 오는 구조였다고요. 그게 자영업이에요. 내가 내복집을 차려도, 예? 내가 이렇게 뭘 차려도 이렇게 로컬 경제이기 때문에 그 반경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대형마트가 생기고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최저가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망한 곳이 어디죠? 용산입니다. 용산이 예전에 뭐 사러 갈 때 우리 다 용산을 어렸을 때 자주 갔잖아요. 용산이 온라인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맛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리뷰라는 게 조작도 많지만 후기라는 게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으면서 어때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죠. 맛이 없고 비싼 사람은 어떠죠?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이것도 정정하고 5분위가 소득이 제일 높아요. 5, 4, 3은 소득이 늘고 5분위들은 소득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몰린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몰린다니까요. 돈이요. 이게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 이거를 진짜 내가 이거를 그 다음에 핵심은 또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나 그래야 되나, 뭐 GDP 대비라 그래야 되나, 제가 정확하게 뭐 대비인지는 까먹었는데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동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은 로봇의 왕국인데 로봇 사용 왕국은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진짜 망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문해력이 낮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성 뭐 있죠? 모든 나라가 30에서 40대, 선진국 기준으로 30에서 40대 문해력이 정점인데 우리나라는 20대 상대적 문해력이 정점이었다가 한 번도 증가하지 않고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해력이 2급이라는 게 뭐예요? 글을 읽고 정상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벌써 자기랑 연관된 얘기가 나오고 감정적인 부분이 생기니까 어떻죠? 어떻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당연히 안 망해야겠죠. 그렇죠? 안 망하려고 저랑 졸꾸러기 여러분이랑 노력하는 거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도 있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좀 새로운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하는 게 많은데 삼성 인력 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삼성 인재 개발원인가? 아무튼 비슷한 이름인데 거기가 생각보다 별로예요. 왜냐면은 거기 직원이 순환제입니다. 완전 땡보인데 이렇게 각 계열사에서 파견으로 와갖고 3년인가 5년인가 근무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뭐 거기 남거나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강연을 엄청 많이 갔는데 거기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정말 제가 오리지널스가 돼서 이재용 회장 만나면은, 지금 부회장님인가요? 이재용 부회장님 만나면 내가 삼성 인력 개발원에서 공짜로 일하겠다. 돈 받을 필요가 없다. 나 고용해달라 그럴 거예요. 왜? 일단 삼성이 잘 돼야 돼요. 예? 삼성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아시죠?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 여기 휘청휘청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문해력이 낮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뭐라 그럴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 강연에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갖고 토론을 하고 결론을 도출할 거냐,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몇 명 유명한 사람들이 망한다, 되게 극우가 돼서 되게 막 정말 자극적인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왜 그래? 뷰수를 빨아먹을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얘기 안 나와요? 거기 뭐 유명하신 지금 베스트셀러도 잠깐 됐던 사람이 삼성이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그거 기사도 그거 여러분 치면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 2019년에 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이 한 3, 4년 전에 삼성이 쫄딱 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삼성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매출이랑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그렇지 영업이익 크기 자체는 애플보다도 커요, 삼성이.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해서요. 근데 그런 회사를 뭐라 그랬어요? 그 지금 뭐 베스트셀러 작가도 나고 유튜브에 막 여기 나가갖고 말하시는 뭐 미래학자라는 분이 삼성이 망한다고 신문에 뭐라고 대문짝 많게 썼냐면은 삼성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썼어요.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분 와서 왜 그분을 디펜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분 싫어요. 그 작가분. 그러니까 그분이 뭐 부자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장 저희 아버지가 부자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부자고 저는 지금 재벌이랑 일하고 있습니다. 재벌. 그다음에 제가 네, 진짜 이거 홍춘욱 박사님이 나중에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말 못할 텐데, 여러분, 홍춘욱 박사님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자산 운영에 자문을 해주고 계세요. 재벌 가문의 운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홍춘욱 박사님한테 그걸 맡길까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신 분이에요. 레벨이 다르신 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홍춘욱 박사님 본인 자신이 나 이거 수익률도 좀 까달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월급쟁인데도 재테크에 성공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그 댓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존경한대요. 저를 존경한대요. 그러면서 뭐 감정의 배설 같은 댓글을 쓰시는데 저를 존경하시면 제가 홍춘욱 박사님 책 읽으랬는데 읽으셨나요? 진짜 읽으셨나요? 제가 볼 때 안 읽은 거 딱 보이거든요. 예? 안 읽은 거 보이거든요. 왜 안 읽은 거 보였는지 말씀드릴까요? 왜? 지금 문제는 생산성 향상이 없기 때문이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가 나와야 돼. 홍춘욱 박사님 책을 읽었으면은 역사적으로 핵심은 생산성이 향상됐을 때 모든 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다른 이 신박사 TV에서 강연 찍어드릴 때 우리는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혁명을 이뤄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면 수학이 소프트웨어 혁명이 오는데 지금 수포자가 아이들이 많은 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산성 혁명을 이뤄낼 것인가 이 얘기까지 해드렸죠. 근데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그러면서 뭘 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다 만족시킬 생각도 없고 핵심 20%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진짜 이끌고 나가고 그 진짜 무거운 왕관을 쓰시고 무거운 짐을 질고 리더십이라는 진짜 짐을 지고 나아가실 분만 키우면 됩니다. 저는 그분들만 육성하면 되고 그분만 이끌고 그분만 얻고 가면 됩니다. 저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한테 비위 맞출 생각도 없고 그냥 사탕 발림해서 뷰스 빨아먹을 생각도 없어요. 예? 저는 계속 그냥 제가 공부하고 올바른 얘기만 할 거고 저는 뭐죠? 제가 틀린 거는 바로 인정합니다. 제가 틀린 건 바로 인정한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바로 말할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오늘 밤부터 뼈아대 우리 김종국 쌤 영어 진짜 최고수거든요. 고 작가님이랑 올랐는데 제가 거기 강연 왜 안 들어갔는지 아세요? 옛날 강연 찍었는데 저는 영어를 잘 아니까 제가 너무 많이 끼어든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약간 고 작가님이랑 할 때는 이제 습관이 돼갖고 끼어드는 게 거의 없어졌는데 제가 고 작가님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끼어든다고 몰랐는데 끼어든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저는 그게 무의식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고 작가님한테 형 이거는 내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끼어드니까 형만 강연을 하는 게 더 정제된 강연일 것 같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성적 사고로 빠지는 겁니다. 저는 잘못된 거 있으면 무조건 반성해요. 여러분 저 요즘에 뭐 공부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물리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물리 공부를. 왜? 여러분들한테 복잡계를 좀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일반 물리 고전역학부터 다시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복잡계 설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오죽했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와이프한테 지금 체화 봐야 되는 시간인데 나 이거 급하게 찍고 내가 체화 보겠다고 진짜 빌고 부탁하고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은데 지금 부탁하고 와서 지금 이거 찍는 거예요. 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은 제가 일깨워 드려야 되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진짜 악의 무리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일 3영상을 올립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세요. 만약에 그분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분들 영상을 보고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걸 따라가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 성인이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저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저는 홍춘욱 박사님이랑 진짜 초특급 어벤져스들 그 다음에 계속 플랫폼을 커뮤니티를 키워갖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연구도 더 많이 해갖고 데이터 연구도 더 많이 해갖고 제가 진짜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어떤 이런 가짜 정보들로부터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만약에 제가 잘못된 것 같으면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 진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할 부분은 꼭 반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부분은 꼭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다시 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1일 3일에서 고 작가님한테 두드러 맞게 생겼어요. 또 만나요.